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피아노 하면은 뭐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피아노 메이커들이 있죠. 그렇죠. 스타인웨이 앤 선즈도 있고 베젠드로퍼도 있고 대표적인데, 야마라는 브랜드가 베젠드로퍼를 예전에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야마는 원래 일렉트릭 피아노 이런 걸로 엄청 유명하기도 하고, 뭐 다른 드럼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야마 피아노도 상당히 그 품질이 좋고 그 특유의 그 사운드가 있어요, 야마에. 예,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은 그래서 야마하가 악기 말고 오디오, 그러니까 악기는 이제 연주하는 거고, 그 연주하는 거를 녹음해서 녹음한 거를 이제 재생하는 쪽이죠. 스피커, 그렇죠. 뭐 이런 오디오 쪽은. 야마는 원래 일반적으로 뭐 그 멀티 채널 쪽도 상당히 잘 만들고, 뭐 프로세서라든가 뭐 AV 리시버라든가 이런 것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투 채널 하이파이 오디오도 오랫동안 많이 만들어 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는 하이엔드 스피커입니다. 야마를 사람들이 이제 뭐 미들급의 뭐 홈시어터나 하이파이 앰프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마가 정말 작정하고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최상급 모델인데요. 이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 편님, 그 야마의 그 오디오의 역사, 악기 역사는 이제 제외하고 오디오의 역사,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야마는 1887년에 예. 토라쿠스 야마라는 분이 예. 설립을 해서 훌쩍 100년을 넘긴 회사고요. 20세기 초부터 피아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뭐 진짜 이 악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러다 1973년부터 본격적으로 오디오 이제 생산에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스피커 뭐 NS690, 네. 74년에 NS1000,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1997년에 NS1000이라는 100주년 네. 기념 스피커를 한번 냈고, 네. 그게 이제 만 시리즈고요. 네. 그러다 2016년 말 2017년 초에 이 플래그십으로 5000 시리즈를 이제 출범을 시켰어요. 네. 그 플래그십 5000 시리즈에 선봉이 됐던 게 지금 이 보이시는 NS5000 스피커고요. 네. 그 다음에 2019년에 C5000 프리앰프, 네. M5000 파워앰프, 네. 그 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한번 리뷰했었죠. 네. GT5000 네. 플래그십 턴테이블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게 요런 그 사이즈의 요런 막 3웨이 디자인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여러 스피커가 좀 연상되기도 하고 좀 비슷한 게 많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70년대 중반에 처음에 이 시리즈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NS1000이 그렇죠. 그 물꼬를 텄고, 그 이후에 NS1000M, 그다음에 NS 뭐 2000도 나왔고, 그 이후에 뭐 LS1000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1970년대 중반에 뭐 스웨덴 국립방송국 뭐 이런 데에 엄청나게 뭐 납품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그 당시를 다른 영미권 쪽을 알아보면은 영국 쪽에서는 뭐 스펜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BBC 방송국에 막 들어가고 뭐 이런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JBL 같은 또 막강한 브랜드가 그렇죠. 있었고. 74년, 75년이면 예. BBC에서 이제 LS 예, 예. 3-5, 그렇죠. 3/5가 이제 처음 이제 로저스에서 막 론칭될 때였으니까, 네네. 그 맥락인데, 얘네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게 비슷한 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북쉘프로 3웨이를 구성을 하려면 우퍼가 최소 12인치가 돼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그 형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런 뭐 영미권의 스피커 브랜드랑 거의 맞짱을 뜰 정도로, 그리고 그렇죠. 방송국에서 그 스피커나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 굉장히 까다롭게 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게 야마가 그런 데에 납품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성능이나 내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야마가 정말 베릴륨 유닛을 거의 선도적으로, 그렇죠. 예, 지금부터 한 거의 반세기 전? 그렇죠. 그게 예. 1974년 NS 네네. 1000M이라는 모델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포칼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빨리 쓴 거죠. 예, 훨씬 더 일찍 베릴륨을 이제 유닛에
적용했던 그런 메이커입니다. 선구적인 메이커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피커는 정말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수십 년에 그 이어져 온 NS 시리즈의 현재형입니다. NS 5000이라는 지금 야마하의 플래그십 스피커예요. NS 5000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그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이 스피커를 딱 보면은 이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죠. 뭐 소리는 이제 둘째 치고 일단은 마감이 그러니까 야마하가 피아노 제조사이기도 하고 베젠드로프를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피아노 마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 마감 굉장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예. 진짜 피아노 마감이죠. 네, 네. 요즘에 이제 원가 절감 이런 차원에서 중국이나 뭐 이런 데서 아주 값싸게 이런 피아노 마감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예, 실제 보면 훨씬 더 멋있고 예, 완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게 인클로저 이런 설계들을 보면 저는 인클로저가 일단은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와 어떤 목표 자체는 비슷한데 그 방법론은 상당히 좀 또 야마하의 독보적인 기술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속에 보니까 소방 에너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고 내부의 어떤 정제파를 없애려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요즘 현대 스피커의 최대 화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정제파를 없애고 특히 중고역 유닛의 후면파를 소멸시키는 거, 네. 흡음시키는 거. 네. 이게 두 가지 화두인데 이거를 지금 야마하만의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드랑 트위터 쪽에 뒤쪽에 보면은 특유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그 챔버가 있어가지고 그때 후면파를 완전히 제거해주는 그렇죠. 예, 그런 그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공명 흡수기 그렇죠.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J자 예, 파이프로 예. 생겼죠. 그러니까 세면대 밑에 보면 그 파이프 이렇게 J자처럼 생겼는데 아, 비슷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크기가 다른 두 개가 네.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J자 이 앞에 향해서 네. 지금 육면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특정 주파수가 정제파로 작용을 하는데 그렇죠. 그 정확히 떨어지는 그 정제파 주파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 공명기 두 개를 설치를 했다. 네. 야마하에서는 그래서 자기네가 일부러 직육면체를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야지 딱 특정의 하나의 정제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해서 네.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설명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속에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보니까 내부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브레이싱 같은 것들이 거의 뭐 바워스 앤 윌킨스의 막 매트릭스 구조를 맞아요. 보는 듯한 네. 예,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 자체도 요즘에 뭐 금속이나 카본 이런 것도 많이 쓰긴 하지만 여기는 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홋카이도 자작나무, 예, 적정합판. 그러니까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홋카이도 그쪽에 자작나무 일본 자국 내에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하되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을 또 상당히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내부 공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예, 그렇죠. 그런 설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 두께가 이 앞에는 3cm예요. 네. 정확히는 2.9cm인데 지금 그래갖고 이 소리하고 이 나머지 5개는 2cm예요. 아, 예. 그러니까 좀 차이가 이 소리가 앞에가 좀 훨씬 더 네. 딱딱하고 좀 두터운 소리죠. 네. 그러니까 공진을 좀 없애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 스탠드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 예. 지금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 시판 모델은 스탠드가 그냥 기본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약간 X자 모양의 그 스탠드인데 다리는 알루미늄 네. 그리고 상판과 하판은 스틸로 해갖고 역시 이 공진 제거에 아주 신경을 되게 쓴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인클로저의 설명은 이쯤에서 끝내고 이제 드라이브 유닛 화면상으로도 이제 이런 텍스처가 제대로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독특해요. 예. 이 야마하가 이것도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다 개발한 건데 그렇죠. 이게 과연 무슨 소재로 만든 건지 되게 궁금했는데 자일론이라고 합니다. 네. 김표님 이게 이 진동판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닛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처음 봤을 때 알루미늄인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예, 있죠. 전부 다 그러니까 재질은 다 똑같은데 메탈이겠지. 네.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게 있지 했는데
뜻밖에도 이게 소프트 계열의 합성 섬유예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가 돔 형태고, 예. 그렇죠? 미드가 8cm, 예. 그러니까 한 3.1인치 돔이고, 예. 그 다음에 우퍼는 콘인데 12인치, 예, 30cm고. 30cm. 그 이 자일론이라는 그 합성 섬유인데 왜 메탈처럼 보이나 한번 설명을 들어봤더니 모넬이라고 예. 니켈하고 구리 합금인데 네. 이거를 증기 증착 방법으로 해서 얇게 코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강성을 유지하면서 네. 그 안쪽은 어차피 합성 섬유니까 그 소프트한 특성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얘네가 이미 베릴륨 자기네는 뛰어넘었다. 네. 갖고 베릴륨의 어떤 고유 장점은 계속 갖고 네. 오면서도 네. 그 걔네의 어떤 베릴륨에서 약간 피곤하게 쏘는 소리를 네, 네.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얘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게 진동판 소재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베릴륨을 안 쓴 것도 참 되게 독특해요. 요즘에 자신들이 워낙 오래 전부터 베릴륨을 썼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기술로 또 베릴륨을 쓰는 것도 고려했을 법한데 그러니까 좀 야마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감이랄까요 프라이드랄까 그렇죠. 우리는 이제 베릴륨 같은 거 이제 안 써. 우리 얘네가 옛날에 다 해봤어. 1997년부터 안 썼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쪽 금속공학 이쪽 관련된 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릴륨이 상당히 위험한 예, 맞아요. 소재라고. 네, 그거 엄청 위험한. 뭐 실온에서는 정말 네. 다룰 때도 되게 조심히 한대요. 네, 네. 예. 뭐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97년부터 예. 이제 베릴륨을 졸업을 한 야마입니다. 네. 설계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예, 스펙이 좀 궁금한데. 스펙이 예. 공식 임피던스는 6ohm이고요. 그 감도는 88dB. 뭐 충분히 공식 임피던스나 감도나 아주 제어가 힘들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최저 임피던스가 3.5ohm에서 딱 떨어지니까 네, 예. 뭐 저음도 충분히 예. 웬만한 앰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특이한 게 주파수 응답 특성 기준이 마이너스 10dB 기준으로 해서 예. 26Hz에서 40kHz까지 커버하는 광대역의 스피커고 예. 그리고 크로스오버 주파수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4.5kHz에서 끊었고 예. 미드레인지와 우퍼는 750Hz에서 끊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웨이 저음 반사형이고 굉장히 광대역을 커버하는 그런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처음 테스트하면서 한 3곡 정도를 녹음했는데요.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음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셋업 시스템부터 알려드리면 저희가 평소에 계속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번에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렌더러는 소모디오의 SMS200 울트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업샘플러 DDC를 하나 사용했는데 코드의 M 스케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디지털 신호는 마이텍 맨해튼 2 DAC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DA 변환되어서 패스랩스의 XP12 프리앰프로 들어가고 이후에 또 파워앰프는 일렉트로 컴퍼니의 AW250R 이렇게 파워앰프를 사용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녹음한 곡 중에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oh, the light has disappeared. Since you've been gone.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웅산의 I Love You라는 곡입니다. 176.4kHz 그 샘플링 레이트가 좀 높은 고해상도 녹음인데 저는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 뒤에 반주로 나오는 피아노 소리 있잖아요. 역시 피아노 소리가 좋습니다. 예, 야마에서 야마의 예전에 뭐 중저가의 그런 인티앰프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소리랑은 좀 비교가 안 돼요. 확실히 야마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작정해서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곡에서는 해상력이 가장 돋보였어요. 예, 예. 와, 이렇게 보컬도 그렇고 쿠나님이 말한 것처럼 피아노 소리의 어떤 분해능이나 해상력 뭐 이런 게 예. 그냥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해상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중간에 그리고 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렷하게 잡히고, 실제로 야마 쪽에서 예전에 이제 뭐 내추럴 사운드다 해가지고, 자신들의 사운드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트루 사운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야마의 기존의 하이파이 스피커들의 어떤 음질적인 특색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정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그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좀 사운드를 내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곡 들으면서 아, 이거는 소프트 계열 진동판 소리도 아니고 네. 메탈 계열 진동판 소리도 아니고 네. 참 그 어떻게 보면 그 줄타기 예. 양 장점 두 진영의 장점만을 교묘하게 잘 취한 네. 그런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또 다른 곡 들어볼까요? 예.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리듬이나 뭐 타이밍, 페이스 뭐 이런 쪽, 그다음에 뭐 타격감이라든지 밀도감 이런 이런 것들 알아보려고 한 곡 틀었는데 퍼플레이의 챈트라는 곡입니다. 이 처음에 굉장히 강력한 이게 드럼 소리 빵 시작하잖아요. 어우, 상당히 그 이게 중저역 쪽에 약간 옛날에 저는 야마 뭐 리시버나 이런 거 들으면서 항상 선이 좀 얇다. 그리고 소리에 좀 뭔가 그 뭐랄까 핵이 좀 빠졌다? 약간 그런 느낌을 솔직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AV 리시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디지털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약간 음질적인 면에서 야마는 그런 좀 얇고 그 옅은 그런 소리였는데 얇고 옅고 예. 약간 서늘한 예.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예. 근데 NS 이 5000 이런 거 들어보면 그런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소리예요. 예. 중저역도 굉장히 밀도감도 좋고 아주 탄탄하고 그리고 좀 팽팽합니다. 저역 쪽도. 예. 저는 이 곡에서는 그 오히려 좀 촉촉하고 그러니까 전에 이제 야마 스피커에서 느꼈던 거는 얘네가 조금 건조하고 예. 메마르다. 예. 물기가 없다. 아, 예.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푸석푸석하고 아, 네. 근데 지금은 아주 미끈하고 오히려 미끈한 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되게 리퀴드하고 그다음에 뭐 매끄럽고 좀 그런 계열이었어요. 아, 예, 소리가.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메탈 계열 스피커는 분명히 아니다. 예. 하지만은 소프트도 아닌 게 뭐냐면은 이 어떤 응답 특성 같은 게 상당히 예. 빨라요. 스피드가. 그래갖고 예. 멈출 때 재빨리 멈추는 그런 모습이 되게 이제 자주 포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한 곡, 마지막 곡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런 음악은 아닌데 바흐의 음악을 한번 녹음해 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 들으신 곡은 예전에 저희가 몇 번 틀었어요. 이 바흐의 토카타임 후가 이 곡인데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대역 표현력이 어느 정도 응답 특성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저역 깊이, 그리고 다이내믹스, 그러니까 소리의 어떤 그 강약 구분이라든가 다이내믹 렌즈의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보기 좋았는데 다이내믹스 표현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제가 들어볼 때도 아주 야금에서 강음까지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이 파이프 오르간의 예. 그 특유의 어떤 배음 같은 게 예, 여러 복합적인 배음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잘 양 소나기에 잡고서 끝까지 예, 들려주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놀라웠고요. 예, 그리고 저역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저음이 상당히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뒷맛이 예, 개운하다고 개운한 그러잖아요. 느낌.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린 네, 그 어떤 어쿠스틱 앱소버, 아까 네. J자 모양의 파이프 공명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부 정제파를 없애고 그다음에 중고역에서는 또 그 N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RS 챔버라고 그러잖아요. 예, 레조넌스 서프레션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공진을 억제하는 그런 챔버를 통해서 중고역까지 그 어떤 공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줄인 예, 결국 이 모든 게 뭐냐면은 결국 소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깨끗해지면 무대도 더 투명해지게 느껴지고 네,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 곡에서 파이프 오르간 저음이 상당히 깊게 내려가면서도 깨끗하게 들렸다. 네, 이거는 좀 되게 강조할 만한 네. 그런 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곡 들어보면서 전반적인 좀 성능을 살펴봤는데 저는 들어보면서 그리고 이걸 좀 세팅을 같이 했잖아요, 김 편집이랑. 그렇죠. 끙끙대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쪽에 35kg. 예, 그냥 이게 예전에 이런 괴짝형 스피커들은 지금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 정말 예. 가벼운 게 많았고 요 사이즈는. 그렇죠. 특히 진동판만 보면 되게 한 손으로 팍 들만한 예. 좀 경량급으로 하는데 네, 저 혼자 들려다 포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예. 결국 세팅을 했는데 그 스탠드 같은 경우도 뭐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그렇죠. 설계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이거 설치한 다음에 밑에서 또 조이게 돼 있어요, 스탠드랑. 그렇죠. 스탠드랑 스피커를 완벽히 결합시키는 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얘네의 어떤 그 세심한 꼼꼼함에 놀란 게 저 스탠드 다리, 네 다리의 그 펼쳐진 각도잖아요. 각도 45도로. 예, 이게 42도인가 45도인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벽에 맞고서 다시 반사음이 돌아갈 때 최대한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으로 안 하고 42도, 45도로 틀었다. 이거 네. 보면서 정말 야마답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정말 이게 야마가 19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이 특유의 디자인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음향적인 부분에서는 좀 세계적인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인, 그리고 설계 면에서는 근데 또 독자적인 방식으로 그 사운드를 추구한, 굉장히 좀 자신들의 전통은 살리면서 그렇죠. 또 요즘의 어떤 하이엔드 사운드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도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놀라운 제품이었고, 김시현님도 예전에 그 리뷰도 많이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 처음 런칭했을 때 리뷰 진행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또 여기서 또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얘네 그 플래그십 프리앰프, 파워앰프랑 매칭해서 들어봤었는데 지금 네. 저희 시스템에서 들어봐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도 더 훨씬 더 좋아요. 빛이 난 거 아닌가? 네. 그래갖고 이 NS5000에 내공에 다시 한번 되게 네. 놀랐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야마하의 플래그십 하이엔드 스피커 NS5000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